그날 아침은 유독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베테랑 소방관으로 수많은 현장을 누볐지만 가끔 이유 없이 뒷목이 서늘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자꾸만 장비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오전에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출동 벨소리가 설을 가로질렀습니다.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공단 내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듯 소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치는 검은 연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화학약품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유독가스는 방독면 너머로도 코를 찔렀고 시뻘건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건물을 핥아올리고 있었습니다. 진압은커녕 내부 진입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때였습니다. 3층 창가, 쇠창살 사이로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하얀 손 하나가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비명은 아비규환의 소음 속에서도 내 고막을 찢듯 박혀왔습니다. 사다리차를 기다리기엔 1분 1초가 생사 갈림길이었습니다. 나는 옆에 있던 후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준비해. 공기호흡기를 메고 진입한 건물 내부는 암흑과 화염뿐이었습니다. 1층 계단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렸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전투와 밑창을 녹일 듯 달려들었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향하는 길. 등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엔 오직 저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드디어 3층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나의 방화복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2층 맨 끝방 아내와 아기가.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여분의 산소통은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후배에게 남자를 맡겨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나가. 형은? 후배의 외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2층으로 뛰어내려가자 화만은 더욱 날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굳게 잠긴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노루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방 안쪽 구석.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산소 마스크를 벗어 그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크게 들이마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아기를 내 방화복 안쪽 가슴팍에 깊숙이 품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직접 전달된 것은 아주 가냘픈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아기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여자를 부축하고 지옥 같은 복도를 다시 달렸습니다.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가슴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가 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건물 밖으로 튕겨나오듯 탈출한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면서도 내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부탁드려요.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병원 이송 직후 숨을 거두었으며 화상이 심했던 어머니 또한 이틀 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텅 빈 병원 복도, 하얀 포대기에 쌓인 채 홀로 남겨진 아이. 연고조차 없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구한 건 단순히 한 생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아저씨가, 아니, 이 아빠가 지켜줄게. 그렇게 나는 소방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불꽃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약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화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친척 하나 없다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동료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네 혼자 몸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보통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 가슴팍에서 뛰던 그 작은 심장 박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기를 내어주며 부탁한다고 말하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나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태양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세상에서도 다시 떠올라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아빠의 길은 화재 진압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불을 끄는 법은 알아도 기저귀를 가는 법은 몰랐고, 연기를 마신 환자를 처치하는 법은 알아도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은 몰랐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소방차를 몰 때보다 더 심장이 터질 듯 달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태양아, 아프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이는 마치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 새끼손가락을 꽉 쥐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나를 닮아갔습니다. 무뚝뚝한 말투도, 땀을 닦는 버릇도,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씨까지도요. 하지만 태양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텐데 내 진짜 부모님이 얼마나 용감하게 너를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태양이는 자기 방 책상 밑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10년 전 신문기사와 화재 현장에서 그을린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내가 남긴 그날의 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방문을 열고 들어선 내게 태양이가 신문 기사를 내밀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화재 현장의 기적, 소방관이 구한 갓난아기였습니다. 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손등 위로 떨리는 태양이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태양아, 사실은. 나는 숨을 고르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삼키려 했던 공장 건물, 창가에서 손을 흔들던 젊은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를 품에 안고 산소를 나눠주었던 어머니의 희생까지. 태양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고 두 분의 사랑이 너를 살린 거야. 그때였습니다. 태양이가 울음을 삼키며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불길 속에서 꺼내줘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빠로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구한 것은 이 아이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를 구원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태양이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태양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날 이후 아이는 마치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무엇보다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태양이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방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기에 내 자식만큼은 그 불길 속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아비의 심정이었습니다. 태양아, 다른 길도 많잖니. 내 성적이면 더 편하고 안전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반대의 태양이는 빙그레 웃으며 내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흉터가 가득하고 마디가 굵어진 늙은 소방관의 손을 말입니다. 아빠가 저를 그 불길 속에서 꺼내주신 건 단순히 목숨을 살려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저도 이제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게 저를 살려준 친부모님과 저를 키워주신 아빠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눈은 10년 전 그날 나를 믿고 아기를 맡겼던 그 남자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태양이는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임용식 날 제복을 갖춰 입고 정모를 쓴 태양이는 더 이상 내 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늠름한 소방교로 거듭난 아들이 나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신입 소방관 태양, 임무명 받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태양아, 기억해라. 소방관의 가장 큰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한 임무라는 걸. 태양이가 배령받은 곳은 공교롭게도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바로 그 소방서였습니다. 동료들은 부자 소방관의 탄생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종종 소방서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요동쳤고 혹시나 아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뉴스에 대형 상가 화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한 소방관이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 하지만 아이를 감싸 안은 그 자세는 수십 년 전 내가 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소방관은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과 재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은 분명 나의 아들 태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태양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자마자 말없이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아이를 구하는데 아빠가 제 가슴 속에서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왜 평생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는지.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불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아들의 채취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지만 그 안에서 건져 올린 생명과 사랑은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온기로 확인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희망의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붉은 침묵 속에서 나눴던 그날의 약속은 이제 아들의 손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와 그의 아버지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불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어야 할 사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며 생명보다 고귀한 것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용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문장 하나를 남깁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며 영웅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비극의 끝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 불꽃은 차가운 세상을 데우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시고 구독 팔로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팔로우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